근데 요새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 막 세금 폭탄 나왔다고 하네요.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중고 물품을 사업성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 100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걸 기준으로 아마 충분히 성실하게 신고를 하세요라고 안내가 나갈 수 있다. 세금 폭탄 이런 게 아마 그런 데서 아마 유리한 것 같다. 언제 시작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형님 저기 중고로 뭐 사신 거 있으세요? 중고나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새 당근마켓이라 안 하잖아요. 당근이라고. 당근이라고 하지. 번개장터도 번장이라고 하고. 사봤어요? 중고는 당근마켓 사봤죠. 뭐 사봤어요? 의자, 사무실 필요한 의자 같은 것도 사봤고. 만약에 뭐 개수가 안 맞을 때 네. 근데 커피 머신 팔려고 내놨는데 그거는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어? 비싸게 팔렸으니까 안 팔렸겠지. 나눔했었어야지. 나눔하고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농담이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없어. 저기 형님은 뭐 거래해보셨어요? 나는 카메라 마이크로 SD 카드. 왜냐면 당장 필요했는데 배송은 내일 오는데 난 오늘 그날 필요했거든. 근데 바로 사장이 퀵으로 받자니, 그래서 지역 기반이니까 내 사무실 근처에 마이크로 SD 카드 파는 사람 끌어봤더니 바로 나오고, 뒷동에 사시는 분이어서 지금 이제 카메라에 지금 담겨 있는 SD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근데 요새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신 분들 막 세금 폭탄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중고 물품을 사업성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전자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명품 가방 이런 거를 리셀러들, 그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띄면서 거래하면은 그건 이제 사업자로 봐서 과세예고 통지서를 24년도에 이미 날렸고 점차 25년도에도 이런 사업자의 정보를 받아서 충분히 성실하게 신고를 하세요라고 안내가 나갈 수 있다. 세금 폭탄 이런 게 아마 그런 데서 아마 유리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전 국민이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게 그럼 사업성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성은 뭐냐? 요거는 이제 뭐 영리성을 띠면서 반복적으로 어떤 사업체 조직을 갖고 그렇게 독립적인 입지에서 했느냐인데, 그러면 이건 말이 되게 좋아서지 독립성이랑 반복성이랑 사업성이랑, 이거는 귀에가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4년도 5월 달에 나올 때 그게 이제 온라인 통신 판매 기준에 보면 연 50회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판매액이 간이gat의 그 납부 면제 금액이잖아요. 4,800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걸 기준으로 아마 과세예고 통지를 날린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고 풍문에 떠도는 거다. 근데 이제 50회면은 거의 주에 1회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런 거에는 걸릴 일이 없다. 그런데 이걸 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데 판매 루트만 이걸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미달해도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구스라고 하는 중고 명품 거래하는 플랫폼. 명품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의 모 대표님께서 구구스에서 이제 명품이니까 뭐 샤넬백, 루이비통 가방 이런 것들을 샀고 팔고 이런 것 리셀인가요? 리셀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2024년 말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2023년 말에 거래 내역을 갖고 2024년 하반기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나요? 금액은 꽤 컸습니다. 앞자리만 말씀해 주시면. 명품이니까 억 단위였죠. 그러면 일단은 금액과 빈도 위주로 본다면 먼저 포착되는 사업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진짜 세무서에서 이런 과세예고 통지나 소명 안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억울하신 분들 진짜 반복적으로 하긴 했는데 정말 사업성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사업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에 불과할 수도 있고, 나는 다른 잡이 정말 있고 나는 팔 중고 물품이 많아서 작년에만 좀 거래가 많았을 뿐, 사업성이 정말 없는 분들은 이거를 반대적으로 주장해서 아마 세금 신고를 안 하시도록 소명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가 있는데 판매 루트를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뭐 이런 플랫폼을 썼다면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게 맞겠죠. 저희 케이스도 그래도 실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근데 이게 저희가 상대적으로 매출이 항상 있으면 우리가 산 매입도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중고니까 증빙은 못 받았겠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인정을 안 해주는 흐름이 있더라.
매입을 인정을 안 해준다. 매입을 인정 안 해주죠.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자분들은 그런 중고 거래된 것도 꼼꼼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네. 매입도 주장하고 매출은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매입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라면 오히려 근거가세를 위해서도 매입을 위한 장부를 꼼꼼하게 만드는 게 절세를 위한 지름길이다. 네. 또 이렇게 중고거래를 근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면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장단점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저는 응용이 안 되셨네. 저는 일단은 갑자기 돌발 질문이어서 각종 조세 혜택이나 이런 걸 또 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라고 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싫어 그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출과 매입을 꼼꼼하게 정보를 만드신 다음에 각종 또 세액공제는 감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셔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게 현명한 절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도 이제 물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도 이렇게 외식업이나 여러 가지 매장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당근에서 산 것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저 당연히 되죠. 증빙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당근은 현금으로 가지 않고 뭐 당근페이는 온라인 계좌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계좌 내역에서 송금한 내역으로도 증빙 처리는 된다. 처리됩니다. 네. 비용 처리되죠? 네, 그럼 됩니다. 부가세 공제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그냥 소위 말하는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업성 있는 중고거래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꼭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찬수 김주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